요즘 집에 돌아와도 말없이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나요? 특별한 일 없는데도 마음 한켠이 무겁고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79년생 양띠 40대 중반을 지나며 느끼는 자녀 교육비 부담, 부모님 건강 걱정, 그리고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로서의 무게가 하루하루 더해지는 시기입니다. 2025년 6월 이모월은 겉보기엔 조용해 보여도 자녀의 학원비와 건강검진 비용, 부모님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달입니다. 한 시청자분은 아이 치과 치료비가 갑자기 크게 늘었는데 다행히 안 쓰던 중고 물품 판매가 잘 돼 겨우 버텼다고 하셨죠. 경력과 경험이 쌓이며 팀장급 이상의 자리 제안을 받는 분도 있으나 내가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부담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키우는 시기입니다. 이런 예민함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 교육 문제, 부모님 건강 걱정,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의 무게감 같은 복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내면의 소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운세 분석 전에 먼저 4월과 5월의 흐름을 간단히 짚어볼게요. 4월 경진월은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과 함께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계속할지, 어떤 부분은 과감히 내려놓을지 결단이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실제로 명예퇴직을 고민하거나 새로운 직무 재배치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았죠. 5월 신사월은 외적으로는 안정된 듯 보여도 아이들 학업 문제나 부모님 건강 상담, 직장 내 역할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가족 간 작은 갈등과 대화 단절로 이어진 시기입니다. 겉으론 웃고 있어도 속으론 지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가 필요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 흐름을 지나 이제 우리는 6월을 맞이합니다. 이번 달 양띠의 중심이 어떻게 흔들리고 또 어떻게 잡혀가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제가 매일 아침 정성껏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격적인 6월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당신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당장의 보상은 아닐지 몰라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조용히 안겨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가 아닌 당신 자신에게 정말 잘해왔어,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2025년 6월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2025년 6월은 이모월입니다. 임수는 하늘의 물기운, 오화는 땅의 불기운으로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두 기운이 한 달 내내 서로를 밀어내고 또 끌어당기며 작용하게 되죠. 그 한가운데 양띠인 김희생은 토기운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띠입니다. 즉 물과 불이 모두 양쪽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 그래서 6월의 기운은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중심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말하는 중심이란 시간 관리, 감정 조절, 그리고 선택의 타이밍이죠. 예를 들어 한 시청자분은 요즘 일도 많고 사람 일도 많고 집에 가면 그냥 털썩 주저앉게 돼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몸이 아니라 기운이 이리저리 당기고 밀리는 흐름 때문이에요. 임수는 감정을 부드럽게 흘리게 하면서도 방향성을 잃게 만들기 쉽고, 오화는 감정을 뜨겁게 밀어붙이며 빠른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 사이에 놓인 토기운, 양띠는 마치 뜨거운 물을 담은 도자기처럼 내부는 익어가고 있지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기 쉬운 그런 기운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자녀의 진학 준비, 부모님의 건강 관리, 직장 내 역할 수행이 겹쳐 보이지 않는 피로와 번아웃이 쌓이기 쉬운 시기입니다.
게다가 토기운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감정의 양극단, 즉 과도한 방어 또는 과잉 반응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는 별말 아닌데 혼자 괜히 속상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 내가 무시당한 건가 하고 해석하게 되기도 하죠. 이럴 때 필요한 건 자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중립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더 말하고 싶을 땐 한 박자 쉬고 듣는 선택, 무언가를 바로 결정하고 싶을 땐 하루쯤 유예하는 여유가 이번 달 기운을 안정시키는 열쇠입니다. 또한 양띠는 본래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는 성향이라 이번 달엔 특히 감정 감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의 짜증이 내 감정처럼 느껴지거나 타인의 고민을 내 일처럼 끌어안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모월엔 정서적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꼭 필요합니다. 저 사람 감정은 저 사람의 목. 이 문장을 마음속에 한 줄 써두시는 것도 좋아요. 다행히 임수의 흐름은 명확한 사유의 기운을 줍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정리를 하거나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기운이 함께 들어오죠. 6월은 고요히 흐르는 강물 같은 시기입니다. 겉보기엔 평온해 보여도 속에선 방향성과 선택, 기회와 갈등이 동시에 떠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무언가를 이뤄야지보다는 흔들리지 말아야지에 포인트를 맞춰야 합니다.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으면 이미 잘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이 이모월의 기운 속에서 돈의 흐름, 즉 재물운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모월은 수기운 임수와 화기운 오화가 격돌하는 시기입니다. 양띠 김희생은 토기운을 품고 있기에 이 두 기운의 중간에서 재물 흐름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그 말은 곧 돈의 흐름이 예상과 다른 방향에서 훅 들어오거나 갑자기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 달의 재물운은 계획된 수입보다 예상 못한 지출 혹은 그럴 줄 몰랐던 수익이 엇갈리며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한 시청자분은 아이 치과 치료비가 갑자기 많이 들어 이번 달 생활비 예산이 크게 흔들렸는데 평소 쓰지 않던 중고 물품 판매가 예상외로 잘 돼 다행히 버틸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잃은 만큼 다시 들어오고 썼던 만큼 돌아오는 구조. 이게 바로 이모월 양띠의 재물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엔 무조건 아끼자보다 의미 있게 쓰자가 더 현명해요. 즉흥적 소비는 피해야 하지만 노후 준비, 교육비, 보험 조정 등 장기적 가치가 있는 소비는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이번 달엔 특히 금기운 띠인 닭띠나 원숭이띠와의 궁합이 재물운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가볍게 흘린 정보가 실제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81년생 닭띠 지인이 요즘 예적금 금리 올라간다더라 했던 말이 다음날 예금 리밸런싱으로 이자 수익을 늘리는 연결고리가 됐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반면 신해생 돼지띠처럼 수기운이 강한 띠와는 이번 달 금전 감각이 엇나가기 쉬워요. 이건 괜찮지 않아? 이쯤은 써도 되잖아. 그런 말 한마디가 불필요한 소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운 흐름을 더 부드럽게 끌어올려줄 궁합띠는 없음입니다. 이 띠와는 무언가를 함께 계획하거나 정보를 나눌 때 속이 편안하고 방향이 또렷해져요. 단 관계운에서는 없음띠와 감정적으로 오해가 생기기 쉬운 구조이니 재정적 판단은 함께하되 감정적 의논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이번 달엔 학원비, 보험료, 건강검진비 등 숨겨진 고정 지출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게 재물운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동이체 내역과 중복 결제 구독료를 확인하고 가계부를 다시 정리하는 습관이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안정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물 기운이 가장 깔끔하게 정리되는 날은 8일, 18일, 28일입니다. 이날엔 금전 계획을 세우거나 은행 업무를 보기에 가장 무난한 흐름이 들어와요. 이모월의 돈은 그저 굴러 들어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흐름 속에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흐름을 느끼며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정도 중요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자, 이번에는
건강의 기운을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2025년 6월 이모월은 하늘에선 임수, 땅에선 오화가 작용하는 달입니다. 이 두 기운은 서로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신체 내부에서도 긴장이 생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양띠인 김희생은 토기운을 타고났는데요. 토는 수기운을 막고 화기운을 흡수합니다. 즉, 수와 화가 동시에 작용하면 토기운은 매우 피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피로가 어디로 오냐고요? 바로 소화기, 위장간 기능, 그리고 복부 쪽 순환계에 영향을 줍니다. 이번 달엔 평소보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후 트림이 많아진다, 혹은 이유 없이 헛배가 자주 부른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토기운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상입니다. 한 시청자분은 식사 후 속이 꽉 찬 느낌이 들고 정작 배가 고플 때도 있는데 먹어도 만족감이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증상은 위장이 과로하며 제대로 소화 기능을 못하는 신호입니다. 임수는 수분의 흐름이기 때문에 몸속 습기가 쌓이기도 쉽습니다. 이럴 땐 체온은 정상이지만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가 쌓이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덜하다는 느낌이 강해지죠.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과 수면 루틴을 정리하는 겁니다. 우선 식사는 맵고 기름진 것보다 익힌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생강, 대추차, 구운 마늘처럼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자연 식재료를 활용해 보세요. 또한 이번 달엔 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얇은 복대나 찜질팩을 잠시라도 배 위에 올려두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속의 습기와 긴장이 풀립니다. 신체 에너지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임수의 기운은 아래로 흐르려 하고 오화는 위로 치솟는 성질이 있어 이 두 에너지가 엇갈리면 혈압이 평소보다 요동치거나 머리가 띵하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어요. 특히 책이나 컴퓨터, 폰을 오래 보는 분들은 이번 달엔 눈과 관자놀이 주변 긴장감이 심해질 수 있으니 20분마다 1분 눈 감기 혹은 수건 찜질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 하나,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직결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마음이 쌓이면 몸이 반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감정도 그때그때 흘려보내는 습관이 건강 지키는 열쇠예요. 그게 어렵다면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루에 15분,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냄비에 물을 끓이면서 한숨을 크게 쉬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순환됩니다. 이모월의 건강 기운은 안에서 차오르는 열기입니다. 이 열기를 눌러 담지 말고 조용히 흘려내려주는 지혜, 그게 이달의 건강 비법입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시기이니 내 감정을 몸이 대신 말해준다면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 비록 조금 느려 보여도 분명히 의미 있는 길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믿어주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해요.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 말을 오늘은 꼭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현실에서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운, 바로 일과 직업입니다. 이번 달엔 어떤 흐름이 나의 일터에 찾아오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모월은 수기운 임수와 화기운 오화가 충돌하며 양띠의 토기운을 양쪽에서 자극하는 구조입니다. 즉, 일의 양은 그대로인데 심리적 압박이 강해지는 흐름이죠. 김희생 양띠는 평소 묵묵하고 꼼꼼한 성향이라 겉으로는 큰 변화 없어 보여도 속으론 끊임없이 계산하고 조율하는 타입입니다. 이번 달엔 그 내면의 계산기가 더욱 바쁘게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커요. 한 시청자분은 회의는 그대로인데 보고서 수정이 4번 들어와요. 처음엔 잘하려 했는데 이젠 지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 과중이 아니라 기운의 방향이 꼼꼼함과 즉흥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임수는 기획과 분석, 오화는 결정과 실행을 상징합니다. 그 두 기운이 동시에 들어오면 계획은 세웠는데 결정이 어렵고, 결정은 했는데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 묘한 공백이 생기죠. 그래서 이번 달엔 업무를 작게 나누고 하나하나 완료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큰 틀에서 모든 걸 해내려 하면 피로감만 커지거든요. 또한 이번 이모월은 직장 내 역할 재정비 기운이 강합니다. 40대 중반 경력의 전환점에 접어든 김희생 양띠분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 성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79년생 이 부장님은 중간 관리자에서 팀장이나 본부장급 승진을 앞두고 이 자리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은 이미 새로운 성장의 문턱에 서 있다는 증거죠. 이번 달은 당장의 성과보다 내가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를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승진 후는 가능성은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흐름입니다. 윗선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후배들에게 어떤 리더였는지를 돌아보는 게 실질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엔 기획력보다는 브랜딩 감각, 이미지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소개, 알고 지낸 지인 통해 새로운 연결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이모월에는 쉬운 말이 큰 역할을 합니다. 어렵고 무게 있는 언어보다 해볼게요, 좋아요. 이런 짧지만 긍정적인 표현이 주변 사람들의 기운을 열어주고 결국 내 기회로 돌아올 수 있어요. 혼자서 다 하려는 부담보다 함께 가려는 여유, 그것이 이번 달 일터에 행복한 기운을 만들어줄 열쇠입니다.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인생이죠. 자, 이번엔 대인관계 속 기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이모월은 수기운 임수와 화기운 오화가 강하게 충돌하는 달입니다. 이 두 기운 사이에 놓인 토기운 양띠는 말 그대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느라 속이 마를 수도 있는 구조예요. 이달엔 중재자, 조율자 역할이 많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말에 신중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한 시청자분은 내가 한 말은 그대로인데 상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바로 이게 이모월의 기운입니다. 오화는 말을 빠르게 밀어붙이고 임수는 그 말을 흐릿하게 만들죠. 그래서 말은 했는데 의도는 흐려지고 감정은 고조되는 그런 흐름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말띠나 뱀띠처럼 화기운이 강한 띠와의 관계에선 작은 오해가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평소 농담이 이번 달엔 비수처럼 꽂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뱀띠 직장 동료에게 요즘 업무가 많이 쌓였죠? 라는 가벼운 질문이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인가? 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반대로 감정선을 조율해줄 수 있는 띠는 소띠나 양띠 같은 토기운 띠입니다. 이들과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편안하게 풀어낼 수 있는 흐름이에요. 한 시청자분은 소띠 배우자에게 요즘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했더니 조용히 밤 산책을 제안해줬다고 해요. 그 30분이 한 달치 감정을 정리해줬다고요. 그리고 신혜생 돼지띠와는 이번 달 대인운에서 미묘한 궁합이 들어옵니다. 감정적으로는 공감이 되지만 현실 조율에서는 엇갈림이 잦을 수 있어요. 즉 마음의 위로는 되지만 실제 문제 해결에는 약간의 답답함이 따를 수 있으니 이성과 감성을 잘 구분해서 대화의 방향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재물운엔 도움을 주는 없음의 기운은 이번 달 대인운에서는 감정의 충돌 유발자가 되기 쉽습니다. 말은 잘 통하는 것 같지만 정작 본질은 어긋나기 쉬운 구조라 중요한 대화는 가급적 미루거나 피하는 것이 현명해요. 이번 달 대인관계의 핵심은 말보다 분위기입니다.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어떻게 말했느냐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엔 간단한 질문 하나도 요즘 힘드시죠? 가 아니라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던지는 것이 상대의 마음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관계란 내 말보다 상대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에서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번 이모월 사람 사이의 말과 마음이 따뜻하게 흐르길 바라며 그 중심에서 김희생 양띠 여러분이 평온함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나누는 관계만큼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운도 없어요. 연애와 결혼의 흐름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2025년 6월 이모월은 임수와 오화가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토기운을 지닌 김희생 양띠는 이 두 기운의 중심에서 감정 기복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시기예요. 이번 달 연애운은 감정의 크기보다 깊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기쁘거나 슬프지 않아도 작은 감정이 자주 오르내릴 수 있고 그 변화에 따라 연애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싱글이라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첫 만남에 반하지 않아도 두세 번 더 만났을 때 이 사람 진짜 편하다 싶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특히 소띠나 토기운 중심의 띠와는 이번 달 감정 균형이 아주 안정적으로 맞아들어요. 이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편이라 기복이 있는 이 시기 양띠에게 든든한 기운이 됩니다. 한 40대 시청자분은 소띠 소개팅 상대가 처음엔 다소 무뚝뚝했지만 커피 한 잔과 우산을 건네는 소소한 배려에서 진심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말띠나 뱀띠처럼 화기운이 강한 띠와는 이번 달엔 감정 충돌이 잦을 수 있습니다. 강한 끌림은 있지만 의견 차이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맞나? 아닌가? 혼란이 생기기 쉬운 구조예요. 이럴 땐 감정의 흐름을 억지로 유지하기보다 잠깐 거리를 두고 상대와 나의 감정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천천히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혼자라면 이번 달 부부간에는 작은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말투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게 무슨 뜻이야? 하는 식의 엇갈림이 반복될 수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좋은 해법은 바로 눈맞춤입니다. 말을 줄이기보다 눈빛과 손길로 감정을 전하는 게 더 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죠. 한 79년생 부부는 요즘 말보다 손글씨 메모로 마음을 전한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고마워. 이 한 줄이 싸움을 한 방에 없애준다고요. 또한 감정 안정에 도움을 주는 띠는 원숭이 띠입니다. 말이 잘 통하고 농담 한마디에도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궁합이에요.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웃음이 흐른다면 그 사람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감정 조율자일 수 있어요. 이번 이모월 연애와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상대의 진심보다 내가 그 진심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준비입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때일수록 진짜 따뜻한 사람은 가장 조용히 당신 곁을 지켜주는 사람. 이번 달엔 그런 사람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가까울수록 더 어려운 게 가족입니다. 이번 달 가족 간의 기운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6월 이모월 하늘의 임수와 땅의 오화가 서로를 밀어내며 팽팽한 기운을 형성하는 가운데 토기운을 지닌 양띠는 중심에서 감정의 파도를 조용히 받아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구조는 가족 간의 대화에서 특히 감정의 파장을 크게 느끼게 하는 시기예요. 한 시청자분은 평소 원만했던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작은 말다툼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감정이 격해져 눈물까지 흘리는 일이 있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기운의 충돌로 인한 감정 과잉 반응일 수 있어요. 특히 오화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기운이라 기성세대, 즉 부모님 세대와의 대화에서 그건 좀 아니잖아. 왜 자꾸 그렇게만 생각해?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논리보다 공감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라는 한마디가 10문장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속도와 리듬 차이에 주의하세요. 임수는 감정을 들쭉날쭉하게 만들고 오화는 즉흥성을 유도하죠. 이 두 기운은 아이들에겐 급작스런 반응, 부모에겐 예민한 감정 피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말띠나 뱀띠 자녀가 있다면 이번 달엔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하고 무조건적인 반항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예민하지? 보다 요즘 기운이 저렇게 작용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면 훨씬 부드럽게 대할 수 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가족 간 감정 균형을 맞춰줄 궁합띠는 소띠와 원숭이띠입니다. 소띠는 안정감 있고 원숭이띠는 유머와 센스로 긴장을 풀어주는 기운을 가졌어요. 한 시청자분은 소띠 아내와는 싸워도 바로 진정이 되는데 뱀띠 큰아들과는
한번 삐끗하면 며칠은 서로 말도 안 한다고 하셨어요. 이건 그 사람의 성격보다 기운의 충돌에서 오는 반응입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이번 달엔 감정 섞인 대화보단 정보 중심의 대화가 유리합니다. 특히 재산, 부모 관련 대화는 말이 길어질수록 오해도 커질 수 있으니 문서화하거나 제3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요. 반면 없음띠와의 관계는 겉으론 평온하지만 내면의 감정선이 쉽게 엇갈릴 수 있어요. 감정 없는 말이 차갑게 느껴지고 오히려 침묵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감정은 줄이되 표현은 따뜻하게 라는 원칙을 지키는 게 관계를 지키는 열쇠예요. 이번 이모월 가족이란 이름 안에서 오해보다는 이해가, 의심보다는 여유가 더 많이 오가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서 김희생 양띠 여러분의 따뜻함이 가족 전체의 기운을, 행운은 늘 뜻밖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평소처럼 친구와 가볍게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뜻밖의 회사 대표를 만나 새 프로젝트 제안을 받은 분도 계세요. 79년생 양띠 남성분은 원숭이띠 친구와 점심 약속이 뜻밖의 기회로 이어졌다고 하셨죠. 이처럼 별일 아닌 듯한 순간 속에 복이 숨어 있습니다. 2025년 6월 이모월은 하늘엔 임수, 땅에는 오화가 흐릅니다. 이 상반된 두 기운 사이에서 양띠 김희생은 토기운의 중심을 지키며 흐름을 받아내야 하는 구조인데요. 이 구조는 바로 예상치 못한 흐름 속에 복이 들어오는 시기로 해석됩니다. 이번 달 행운의 포인트는 무심한 선택이 복으로 연결되는 순간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 시청자분은 회사 옆 편의점에서 기분 전환 삼아 로또를 하나 구매했는데 5등이 당첨돼서 헛헛한 하루에 밥값은 벌었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처럼 큰 기대 없이 그냥 마음 따라 움직였는데 그 속에서 복이 싹 트는 기운. 이게 바로 이모월의 매력입니다. 이번 달엔 없음의 기운이 재물운을 보완해줍니다. 없음띠와의 궁합 속에서 현실적 기회, 금전 정보가 뜻밖의 흘러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없음띠 친구와 커피를 마시다 부동산 이야기 중 거기 새로 뜬다더라 했던 말 한마디가 실제 투자 아이템으로 연결됐다는 실제 사례도 있었어요. 하지만 관계운에서는 이 없음띠와의 궁합이 감정 충돌을 불러올 수 있어 정보는 받아들이되 감정적 대화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번 달 기운을 가장 부드럽게 보완해주는 띠는 바로 원숭이띠입니다. 이들은 유쾌하면서도 센스 있게 기운을 풀어주는 궁합이라 같이 있을 때 갑작스런 기회나 선물 같은 상황이 생기기 쉬워요. 하나의 예로 79년생 양띠 남성은 원숭이띠 친구와 가볍게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우연히 회사 대표를 만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을 받게 됐다고 하셨죠. 이처럼 행운은 특별한 순간보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슬며시 찾아옵니다. 이번 달 행운이 잘 들어오는 시간대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하루 중 에너지가 가장 명확히 퍼지는 시간이라 그 시간엔 중요한 결정이나 가벼운 외출도 좋은 흐름을 동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79년생 김인현 양띠분들을 위한 2025년 6월 이모월의 행운 숫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달은 임수와 오화의 강한 기운이 교차하는 시기로 김인현 토 기운을 중심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 토, 금 기운을 적절히 담은 1, 5, 6, 14, 24, 31을 행운 숫자로 추천드립니다. 특히 24와 32는 금 기운과 토 기운을 상징하며 이달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성장과 실질적인 성취를 돕는 숫자입니다. 물론 이 숫자들은 운의 흐름을 참고하는 가이드일 뿐입니다. 진짜 행운은 그 순간을 믿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는 당신에게서 옵니다. 이번 이모월엔 큰 기대보다 작은 기분 전환이 더 큰 복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 흐름 당신도 꼭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은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불확실했던 흐름이 정리되고 당신에게 맞는 기운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번 달엔 작은 기회 하나가 큰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진심을 담아 함께 기도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원하시는 길이 조금씩 열리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모월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각 운세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마무리로 정돈해 드릴게요. 2025년 6월 이모월은 임수와 오화라는 정반대 기운이 충돌하는 달입니다. 그 사이에서 토 기운을 품은 김희생 양띠는 이 양쪽의 기운을 받아내며 심리적 신체적으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재물운에서는 계획 외 지출이 생길 수 있었지만 그만큼 되돌아오는 기운도 강했습니다. 즉 돈은 나가되 가치 있게 쓰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흐름이었죠. 특히 닭띠 원숭이띠와의 궁합이 금전 감각을 맑게 해주는 좋은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건강운에선 위장, 장기 계통의 부담이 커지는 흐름이 있었고 복부 보온, 식습관 조절, 마음을 정돈하는 작은 루틴이 큰 도움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직업운에서는 결정과 실행 사이에 딜레마가 생겼지만 큰 그림보단 작은 완성, 하루하루 쌓아가는 성실함이 가장 확실한 성장으로 연결되는 달이었죠. 대인관계에서는 말보다 분위기, 의도보다 표현의 방식이 더 중요한 시기였고 특히 말띠, 뱀띠와의 감정 충돌은 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연애운에서는 감정보다 감정의 깊이가 중요했고 소띠나 원숭이띠처럼 감정의 리듬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위안이 되어주는 달이었어요. 가족운에선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보다 시선보다 이해가 필요했죠. 특히 자녀, 부모와의 대화는 조율보다 수용이 더 효과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뜻밖의 행운운에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선물이 들어오는 흐름이 있었고 소소한 이동, 작은 결정이 복선처럼 좋은 흐름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행운 번호는 수, 토, 금 기운을 적절히 담은 1, 5, 6, 14, 24, 32 금기운과 토기운을 조합한 흐름이었고 이는 실질적인 재물 흐름과 예상 외 기회를 자극하는 힘을 줬습니다. 그럼 이번 달 종합운세 말하듯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 몇 마디만 마음에 담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돈은 아끼는 것보다 의미 있게 써야 돌아옵니다. 건강은 복부 보온과 감정 순환이 핵심입니다. 직업은 작은 성실함이 가장 큰 전략이 됩니다. 사람 관계는 말투보다 눈빛이, 연애는 강한 끌림보다 조용한 배려가 진짜입니다. 가족은 논리보다 공감이 먼저고 행운은 기대하지 않은 순간 문득 당신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운세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보세요. 사소한 이 행동이 믿음이 되어 기운이 되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레 남겨주세요. 제가 아침마다 하나하나 읽고 함께 소원 성취하도록 함께 기도해드립니다.